자, 스타일 시트를 하는데 스타일 시트를 입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스타일 시트를 입력하는 위치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처음이 외부 스타일이 있어요. 외부 파일로 따로 만들어서 외부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주는 방법인데 그 외부 스타일을 링크 거실 때는 헤드 영역 안에서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씁니다. 링크를 쓰시고 REL은 스타일 시트 이렇게 주시고 href는 해가지고 여기 사이에다가 스타일 시트의 위치값을 적어주는 게 외부 스타일 시트를 연결해서 외부 스타일로 따로 만들어서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내부적으로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셔가지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써서 이 스타일 태그 사이에 스타일의 코드를 적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이거 계속 켜놓고 볼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태그에서 p 태그라 그러면은 태그에서 속성으로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적어 가지고 안쪽에서 스타일에 대한 속성명과 속성값을 적어서 이 글자에 대해서 변화시켜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이렇게 링크로 잡힌 것을 외부 스타일이라고 하고 태그를 써서 나타내는 것을 내부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속성명으로 써서 나타내는 것을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해요.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 안에 적혀지는 속성명이나 속성값들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는데 이제 HTML에서 사용하실 때 어떤 형태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웹사이트 전체를 통일감을 주시려고 하면 외부 스타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글씨의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각 이미지의 크기 또 각 배치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파일로 정의를 해서 각각의 HTML 페이지에다가 적용을 하셔야지 내가 글씨 크기를 하나를 변경하게 되면 스타일 시트에서 글씨 크기를 하나 변경한다든지 색상을 변경하셨을 때 모든 사이트에 있는 페이지들이 동일하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통일감을 주고 전체 사이트에 균형을 잡아 주실 때는 외부 스타일이 좋아요. 하지만 각각의 페이지 내에서도 특징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징적인 스타일이 있고 그럴 때는 내부 스타일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내부 스타일에다가 기입을 해주시고 또 내부 스타일 줬는데도 불구하고 글씨 한자 또는 뭐 한 단어 한 줄의 문장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스타일을 줘야 된다 하시게 되면 딱히 이렇게 외부 스타일이나 내부 스타일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줄에 대한 것 또는 한 단락에 대한 것 한 단어에 대한 것은 이와 같이 속성을 써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됐다. 동일하게 글자 색이 얘는 검정색, 외부 스타일은 검정색, 내부 스타일은 파란색, 그 다음에 인라인 스타일은 빨간색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글자 색이 나오느냐? 빨간색이 나와요. 가장 가까이에 적용된 스타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실 때 뭐 외부든 내부든 인라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실 내용들은 스타일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선택자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외부든 내부든 동일해요. 쓰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각 페이지마다 들어가는 스타일은 내부 스타일이고
외부로 적용되는 스타일은 외부 스타일입니다. 우리 웹 디자인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다 외부 스타일로 만들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일단은 내부 스타일로 연습을 해보고요. 다음에 이제 다시 외부 스타일, 홈페이지 제작 작업할 때는 외부 스타일로 만들어서 링크 걸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건 지우고, 자, 인라인 스타일도 잠시 접어두고 요렇게 가도록 하죠. 자, 한번 예시로 한번 적어보면은 스타일 내에서 적는 기술 방법은 선택자를 먼저 적는다 했죠. 선택자 적으시고 중괄호로 합니다. 중괄호 하시고, 자, 여기에 저는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줄 띄우면서 적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중간 사이를 띄워 두시고 탭키 치겠습니다. 탭키 쳐서 들여서 적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선택자 적으시고 그 다음에 속성명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그 다음 또 다른 속성을 적겠다 하시면은 또 엔터 치시고 속성명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요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익숙하시면 한 줄로 쭉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코드가 눈에 다 들어오게 되면 한 줄로 쭉 적으셔도 되고 띄워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기 좋도록, 우리가 알아보기 쉽도록 적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어차피 한 줄로 다 익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좋도록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저장하시고 웹브라우저에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보기에서 파일 보기 크롬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 여기 스타일 기술하기 하면서 글씨가 하나 떴네요. 글씨는 바디문 안에 있는 것만 나타나죠. 자, 이 스타일 기술학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속성하고 시작을 안 했으니까 따라서 똑같이 적어 보시면 돼요. 자, 선택자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선택자부터 먼저 지정합니다. 선택자는 여기에서 스타일 기술학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글씨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요소는 뭐죠? P 태그예요. P 태그를 선택자에다가 적어줍니다. 태그 선택자라고 하는데 P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P 태그 이름을 여기다가 불러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폰트의 글자 크기를 바꿔볼게요. 폰트 사이즈라고 합니다. 속성명이 폰트 빼기 사이즈입니다. 폰트 빼기 사이즈. 속성 값은 내가 주고 싶은 속성 값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30 적어 볼까요? 30 적으시는데 우리가 태그에서는 폰트 사이즈를 값을 그냥 30이라 적으면 끝이지만 스타일에서는 항상 뒤에다가 단위명을 적어 주셔야 돼요. 이게 픽셀인지 포인트인지 센티미터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화면용 사이즈는 픽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이라고 적었어요. 다음 폰트의 굵기를 줘보도록 하죠. 폰트 굵기 나오는 속성명은 폰트 웨이트라고 합니다. 폰트 웨이트의 값은 100에서 900까지 100단위로 수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볼드라고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설명을 적어 드리면은 얘는 글꼴 사이즈, 자, 얘는 글꼴의 굵기, 볼드라고 주셔도 되고 아까처럼 800, 900 뭐 이런 식으로 수치를 주셔도 됩니다. 단위수 뒤에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자, 웹브라우저에서 확인 한번 해보죠. 웹브라우저에서 하시면 글씨 커지고 굵어졌죠.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P 태그 적은 데 대해서 글씨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P 태그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볼게요. 일단 P 태그 안 적고 적어 보겠습니다. 스타일 기술하기에서 자, 이렇게 태그 선택자를 활용하기라고 했습니다. 활용하기라고 적어주시고 저장하고 웹브라우저로 다시 보기 해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글씨 작네요. 기본 글씨 크기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앞뒤에 P 태그 한번 넣어 볼게요. P 태그를 입력을 하시고 뒤에는 P 태그를 닫아 줬습니다. 저장.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해 보시면 커졌네요. 그죠? 이와 같이 스타일에서 내가 따로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위에서 스타일이라는 태그 내에서 P라고 하는 선택자에 대해서 폰트의 크기랑 폰트의 굵기를 지정하고 나면 아래쪽에 이 페이지 내에 있는 P라고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글자 내용들이 다 커지고 굵어져요. 그래서 문서의 모양 정하기가 참 좋죠. 자, 스타일 적는 방법 다시 보시면은 선택자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중괄로 하시고 안에는 스타일명 콜론 그리고 속성값 세미콜론 속성명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적는 방법입니다.